첫 번째 섹션, 새로운 규제 단기 임대 시장의 대변형. 한국의 단기 숙박 시장이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수년간 에어비앤비와 같은 플랫폼들은 급속도로 성장하며 여행객들에게 특별한 숙박 장소를 제공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습니다. 많은 숙박시설들이 적절한 등록 없이 운영되고 있었고, 이는 시장의 회색 지대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더 엄격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장을 더 안전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새로운 규제는 산업의 질서를 가져오려는 목적입니다. 이는 국내 단기 임대 시장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작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호스트들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에어비앤비는 등록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호스트에게 새로운 예약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시장을 공식화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많은 비공식 숙소들은 공식적으로 등록되거나 플랫폼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목표는 모든 당일 임대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속은 이전에 등록되지 않아 안전 문제, 세금 관련 문제를 야기했던 숙소의 약 90%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규제는 어떤 유형의 숙소가 허용되는지 명확히 합니다. 2025년 10월부터 스튜디오 아파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숙소들은 상업용 건물로 분류됩니다. 두 번째 섹션, 숨겨진 위험 게스트가 알아야 할 사항. 숙박할 곳을 찾을 때 게스트들은 종종 가격 위치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미등록 단기 임대 숙소의 증가는 여러 가지 숨겨진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합법성입니다. 미등록 숙소에 머무르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국이 불법 임대를 발견하면 게스트에게 예상치 못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만 2026년까지는 많은 미등록 숙소가 여전히 운영될 것입니다. 게스트들은 저렴한 가격이 법적으로 운영 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 머무는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안전위생도 주요 관심사입니다. 엄격한 건강 및 안전 규정을 따라야 하는 허가받은 호텔과 달리 에어비앤비와 같은 플랫폼의 개인 숙소는 기준이 다양합니다. 연기 감지기, 소화기, 적절한 화재 안전 장비가 갖춰져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청결도도 일관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많은 호스트들이 부지런하지만 공식적인 감독의 부재는 기준이 미끄러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스트들은 종종 과거 리뷰에만 의존하는데 이는 숙소의 상태를 완전하거나 정확하게 묘사하지 못할 수 있어 불쾌한 놀라움에 취약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갑작스러운 취소의 위험입니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플랫폼은 중개자 역할을 하므로 숙소를 직접 관리하지 않습니다. 호스트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막판에 예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여행객을 난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대체 숙소를 찾기 어렵고 비싼 성수기에는 더욱 스트레스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족이 휴가를 위해 큰 아파트를 예약했지만 여행 하루 전에 호스트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종종 훨씬 더 높은 비용으로 막판 호텔 객실을 필사적으로 찾아야 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근본적인 문제, 즉 책임감 부족을 강조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게스트가 신속하게 해결책을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결 안전 취소에 대한 분쟁은 게스트 호스트 플랫폼 간의 답답한 줄다리기로 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등록 요구 사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걸음입니다. 모든 호스트가 공식적으로 등록되도록 함으로써 정부는 숙소가 더 높은 기준을 충족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이는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여행객에게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조심하세요. 세 번째 섹션, 레지던스 호텔의 디어치, 집이 아닌 집. 에어비앤비를 넘어 또 다른 유형의 숙소가 상당한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바로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이러한 건물들은 종종 주거용 아파트인 것처럼
홍보되고 판매되었습니다. 판매 자료는 주거와 같은 특징을 강조하며 주 거주지로 사용될 수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주거 목적으로 이러한 유닛을 구매했습니다. 특히 비싼 도시 지역에서 전통적인 아파트의 저렴한 대안으로 보았습니다. 구매자들은 현대적인 편의 시설과 유연한 생활 방식에 매료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건물들이 법적으로 주택이 아닌 상업용 숙박시설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이들은 개별 객실을 개인 소유주에게 판매하는 호텔입니다. 이러한 법적 지위는 중요한 제한을 수반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주는 공식 우편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투표하기 위해 해당 숙소에 주소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해당 유닛을 영구 거주지로 사용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 불법입니다. 정부는 처음에는 약간의 유연성을 허용했지만 이후 이러한 숙소는 의도된 목적, 즉 허가받은 운영자가 관리하는 여행객을 위한 단기 숙박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많은 구매자들에게 광범위한 갈등과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주거용으로 이러한 유닛을 구매한 사람들은 이제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 있습니다. 법을 준수하고 호텔 관리 회사를 통해 유닛을 임대하거나 불법 거주로 벌금을 물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숙소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판매 과정에서 개발자에게 속았다고 느끼는 소유주들 사이에서 배신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살 수도 없고 쉽게 팔 수도 없는 자산에 갇혔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많은 소유주들이 규제에 항의하기 위해 조직되었습니다. 일부는 정부가 자신들의 유닛을 공식 주거용 부동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른 일부는 구매 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개발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법적 제한을 완전히 이해하지 않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의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주택 소유의 꿈은 생활형 숙박시설의 약속에 속아 넘어간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법적 분쟁과 재정적 불확실성의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정말 이 소유주들에게는 힘든 상황입니다. 네 번째 섹션, 혼란 속에서 현명한 선택하기, 변화하는 시장. 한국 숙박시장의 현재 상황은 관광객 급증과 새로운 규제로 인해 복잡합니다. 숙박 장소에 대한 수요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은 K컬처의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2천만 명이 넘는 해외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이로 인해 호텔 가격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서울의 평균 일일 객실 요금은 최근 3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이러한 높은 수요와 제한된 공급은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숙소를 찾는 여행객들에게 어려운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한 시장이 신속하게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을 가합니다. 이러한 높은 수요는 호텔 투자 및 재개발 붐을 촉발시키기도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오래된 호텔을 매입하여 다른 유형의 부동산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현대적인 사무실로 바뀌고 있습니다. 일부는 코리빙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른 일부는 새로운 생활형 숙박시설로 재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시장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지만, 이는 또한 전통적인 호텔 객실 공급이 증가하는 관광객 수를 충족할 만큼 충분히 빠르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높은 가격과 변화하는 공급이라는 이러한 맥락은 소비자들이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만듭니다. 소비자와 여행객들에게 가장 좋은 조언은 조심하고 정보를 잘 아는 것입니다. 당이 임대 숙소를 예약할 때는 항상 해당 숙소가 공식적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명확하게 표시된 숙소를 선호하세요. 리뷰를 주의 깊게 읽되 리뷰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더 큰 마음의 평화를 위해 특히 중요한 여행의 경우 허가받은 호텔에 머무는 것을 고려하세요. 더 큰 마음의 평화를 위해 특히 중요한 여행의 경우
허가받은 게스트하우스에 머무는 것을 고려하세요. 더 큰 마음의 평화를 위해 특히 중요한 여행의 경우 허가받은 호스텔에 머무는 것을 고려하세요. 이러한 시설은 엄격한 안전 및 위생 기준을 따라야 하므로 부정적인 놀라움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갑작스러운 취소에 대비하여 항상 백업 계획을 세우세요. 부동산, 특히 생활형 숙박시설 구매를 고려하는 사람들에게는 극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부동산이 법적으로 숙박시설로 분류되어 있다면 주 거주지로 사용될 수 있다고 암시하는 마케팅 자료를 신뢰하지 마세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항상 공식 법률 문서를 검토하고 사용 제한을 이해하세요. 해당 부동산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변화하는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선택은 항상 명확하고 합법적이며 투명한 것입니다. 현명하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오늘날 한국 숙박 산업을 괴롭히는 문제들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